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95%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았죠. 세금을 과도하게 낸 꼴인데요.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입니다. 네, 제주도 눈 그쳤습니까? 네, 이제 그쳤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기로 했는데 눈 때문에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오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낮췄어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낮췄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공시가격 표준주택 떨어진 겁니까? 예, 이번에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현실화율을 낮춰서 그렇습니다. 원래 공시 가격은 시세의 현실화율을 곱해서 만드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율을 낮추니까 이제 공시 가격이 낮아진 거죠.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이제 바꿔서 낮추니까 이렇게 낮아졌다. 그러면 아파트 공시가격도 곧 발표되죠? 언제 발표됩니까? 아파트는? 예, 3월입니다. 3월. 그것도 많이 떨어질까요? 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납세자들을 위해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중이죠. 그러면 세금 부담도 좀 떨어지겠는데 이 올해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해 상당히 그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지면서 이 공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편인데 지금 역전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작년의 경우는 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생겼어요? 현실화 로드맵 때문입니다. 네. 원래 현실화 로드맵이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네. 당시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하던 시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장이 침체할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과열되면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욕심에 공시가격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공시가가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았다 그러면 세금을 좀 과도하게 뜯겼다.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2022년에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요. 네. 이걸 12월 8일에 여야가 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네. 안타깝게도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2022년 종부세 계산에는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이 사용됐습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서울시 아파트의 20%가 종부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분들 정말 억울하죠. 예, 예.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 20%가 대상이면 예. 이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는 아닌 게 됩니다. 중산층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지난 몇 년간 사실 부동산 세금이 기준 없이 너무 많이 왜곡이 되었고 그 핵심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로드맵은 사실은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장치로 작용을 해왔다고 보고요. 네. 이걸 고치려면 법 개정을 해서 현실화 로드맵을 완전히 폐기를 해야 하는데 네. 여야 합의가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현실화 로드맵 폐기에 앞서서 작년의 경우에 여튼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으면 세금을 더 과도하게 많이 낸 꼴인데 한 번 낸 세금 좀 억울한 분들 돌려받을 수는 없죠.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어떻게든 시행령으로라도 이걸 좀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작년에 이제 그렇게 많이 내신 분들 올해는 어떻게 좀 덜 낼 수 없을까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세부담 상한제가 있긴 한데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것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새 정부가 그 방법을 계속 찾느라고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많이 낸 세금, 집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냈을 텐데 억울해도 방법이 없다. 이 국민들, 억울해하는 국민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나라는 무엇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 이런 공시가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시세 반영률이죠.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면 조금 부담을 많이 덜어줄까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뭐 저는 늘 이 공시가격을 다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그 작년 한 해 동안 그 공시가격이 그 한 50% 이상 상승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현실화를 그 낮추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또 낮춰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그 공시가격이 그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치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납세자들을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좀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할 때 그 어떤 그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자꾸 징벌적 과세, 고통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음. 그런 것이 좀 합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야가 공시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그 합의에 이르러서 법 개정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시행령으로 그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시행령인데요.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빨리 낮춰야 그나마 그 납세자가 올해 내년 좀 억울함이 좀 덜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그 억울한 납세자는 계속 생길 겁니다. 예, 예. 그러면요,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금을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매기니까 그거라도 빨리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임시 방편이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개선 대책,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요?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현실화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오늘 당장이라도 예. 각 주택들의 진짜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얼마에 거래될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추정해내는 게 이제 외국에서 하는 방법인데 예. 그럴 때는 이제 감정평가사 국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을 투입을 하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공시가격 관련된 법을 들여다보면 예. 거기에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인근에서 발생한 실거래를 따라서 공시가격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교수님. 지금 공시가격 조사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동원되진 않습니까? 감정평가사는 주택 공시가격에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합니다. 예. 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공시가격 결정한다. 그게 어떤 문제점을 낳습니까? 사실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끌어오르죠. 2021년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높게 거래됐던 뭐 21억 원짜리 아파트가 급락해서 한 15억, 12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20 몇 억일 때에 그 실거래를 쫓아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높게 매기고 예, 그다음에 그 1년 뒤에 떨어지고 나면 또 그 아주 낮춰진 데까지 또 쫓아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공시가격 1년에 한 번 만들어지거든요. 예. 매년 그 연초에 공시가격 발표되고 연말에는 갑자기 시장이 급락하면 지금처럼 그 시장이 침체했고 나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는데 세금을 높게 내야 되는 이런 현상이죠. 이게 시장이라는 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기 때문에 네. 고가와 저가 거래가 1년에도 몇 번씩 나타날 수 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안정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을 가정해서 음. 전문적인 감정 평가사가 원가법, 시장정법,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산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별로 리모델링을 했는지 여부라든지 어떤 그 격차 같은 것들을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440만 호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음. 어렵죠. 그런 것들을 네. 빨리 기준도 고치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공시가격 조사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인근 가격을 추정해서 쫓아가는 방식, 떨어질 때는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그러면 적정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큰 복잡한 작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까? 전문성이 높다면 쉽고요. 전문성이 없으면 어렵죠. 네. 이게 의사하고 비슷한 거죠. 아, 저희가 그 실하고 바늘이 있다고 해서 그 자격 없는 사람이 맹장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예, 실과 바늘, 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음,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해야 음, 탈 없이 이런 공시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제도들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그 지금 사실 수십 년간 이게 누적되어 온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가사를 고용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감정평가 가격을 트루 리포트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압력에도 좌우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감정평가사에 대한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 법률적으로 그러한 것이 없어요. 외국에는 있는데 예,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강화를 해서 네, 뭐 정권에 상관없이 어떤 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납세자에게 정확한 네, 안정경제시장의 균형 가격으로서의 공시가격을 말해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음, 그런 것들을 사실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감정평가사의 능력이 보장되는 건 또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했는지를 보려면 네, 그 사람들의 감정평가 보고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감정평가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의 공시가격 산정 보고서와 음,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공시가격 평가 보고서를 대조해서 월등하게 우월해야 하며 예. 같은 감정평가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평가사라면 이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대에 이 공시가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공정시장 가격 비율 정도 낮추는 임시 방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한쪽에서는 뭐랄까요? 조금이라도 이걸 완화하려고 하거나 하면 음, 아, 이 뭐랄까 집 가진 부자들에게 혜택을 아, 주는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하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 계속 이렇게 그 징벌적 세금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공시가격에는 관심이 없이 음, 오로지 국회의 동의 없는 현실화율 같은 것으로 예, 자꾸 세금을 증세하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에게 저 희망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사실 그런 걸 해서 지금까지 다친 사람들을 보면 예, 대부분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가진 저소득층이 대부분 그 세금에 치여서 복지에서 탈락하는 일만 계속 발생을 했고요. 오, 지금 이런 걸 보면 빨리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바꿔서 음,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사실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요. 예, 아, 그리고 납세자를 자꾸 집 가진 죄인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음, 공동체를 위해서 음, 기꺼이 세금을 내는 우리 그 공동체의 의인으로 보는 그러한 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부담하는 의인들이다. 이렇게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나치게 공시가가 이 부동산 대책을 어떤 부동산 시장을 깔아앉거나 띄우는 그런 수단으로만 너무 활용되어 온 감이 많은 거죠,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사실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그 도구들은 그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오로지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고통을 주면 집을 가지려 하지 않겠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한 게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서 공시가격은 오로지 그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도구로만 생각을 해야지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반드시 집 가진 저소득층한테 제일 먼저 피해가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시가를 둘러싼 논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